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행정학 및 통계학 강좌를 했었고요. 지금은 유튜브에서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조사 방법론 및 통계학 등을 강의하고 있는 김대영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수정된 내생적 성장이론, Modified Endogenous Growth Theory 및 최적 통화지역 이론, Optimum Currency Area Theory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간의 격차들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는 비교적 빠르게 성장했으나 유로존 경제는 비교적 느리게 성장하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GDP와 유로존의 GDP는 비슷했으나 현재는 미국의 GDP가 유로존의 GDP 2배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로존 간의 경제력 격차는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GDP도 빠르게 성장하였으므로 중국과 유로존 간의 경제력 격차도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경제력 격차들 확대 현상들이 원인들 중 하나로 최적 통화지역, Optimum Currency Area 여부를 꼽습니다. 최적 통화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최적 통화지역 내에서는 단일의 통화가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환율제가 활용이 됩니다. 이런 최적 통화지역에 대외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런 최적 통화지역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율이나 실업률 등의 거시경제 변수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이 최적 통화 지역은요, 이렇게 이제 거시경제 변수들을 관리를 할 때 뭐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의 이제 공공정책들이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대응을 하는 지역을 최적 통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간의 경제력 격차,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간의 경제력 격차들 확대 현상들과 최적 통화 지역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Optimum Currency Area Theory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설명 과정에서는 이제 물론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도 설명이 좀 될 예정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이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 또는 FED의 통화정책이 경제위기 시 유기적 협조체제를 이루어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공동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통화 시스템은 최적 통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미국은 재정 통합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하여 미국 재무부 채권 발행을 통한 재정정책이 되겠죠. 그럼 이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하여 주들 간의 경제력들의 격차들이 보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방정부 차원의 재정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주들마다 경제력들의 격차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복지정책이라든지 뭐 보건정책이라든지 이런 뭐 고용노동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들 간의 경제력들이, 그러니까 좀 못 사는 주들에는 이제 복지 자금들이 더 들어가고요. 또는 이제 보건 자금들이 더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그런, 그죠? 그런 고용노동 자금들이 더 들어가거나, 이런 형태의 조정을 통해서 그 주들 간의 경제력들의 격차들이 보정이 되고요. 그리고 경제위기 발생 시 연방정부가 취약주들에게 재정자금들을 또 추가 배정할 수가 있어요. 이를 FRB의 통화정책이 이런 재정정책을 뒷받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그죠? 최적 통화지역의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요. 자, 중국 역시도 이제 재정통합과 통화통합이 이루어져 있죠. 위안화를 쓰는 통화통합이 되어 있으면서도 중국 지방정부들 간의 이런 경제력 격차들이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정책에 의해서 조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역시 최적 통화지역의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은 각각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잘 활용이 됨으로써 산업 수익성을 뜻하는 수정된 내생적 성장이론,
Modified Endogenous Growth Theory의 대표 조정인자 A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적 자본의 축적, 물적 자본의 축적 및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간의 상호작용들이 촉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산업 수익성을 뜻하는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 Modified Endogenous Growth Theory의 대표 조정인자 A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적 자본의 축적, 물적 자본의 축적 및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간의 상호작용들이 좀 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통합은 되어 있지만 재정 통합이 아주 약한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로존은 사실상 재정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 시에 이제 유로존 각국이 확대 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 각 국가마다의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들이 국가 채권들을 유럽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죠? 거기서 이제 유로를 타오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국가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게 되면 지급되는 이제 통화정책 자금들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결국 경제위기 발생 시 유로존의 운명은 스탠다드&푸어스, 무디스 및 피치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경제위기 자체를 유로존의 이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확대 재정 정책을 썼을 때 그 국가 채권의 신용 등급을 좀 조정하는 정도를 낮추게 되면 이런 유로화들이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는데 또 이자율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좀 조정이 될 수 있겠죠. 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확대 재정 정책을 썼을 때 통화 정책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로존 재정 위기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는 이제 이자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유로화 자금들이 이제 공급되는 양이 줄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런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약간은 좀 제약 조건들을 완화해 주면서 유로존 재정 위기가 좀 약간 완화가 됐었어요. 근데 항시 이런 그 유로존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 설계상의 문제점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또한 유로존의 본사 조직들을 둔 다수의 민간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 시 조인트 벤처들을 중국 기업들과 설립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는 유로존의 산업 수익성을 뜻하는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 Modified Endogenous Growth Theory의 대표 조정인자 A의 억제를 유발하여 유로존의 인적 자본의 축적, 물적 자본의 축적 및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간의 상호작용들이 억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유로존의 본사 조직들을 둔 이제 그 기업 조직들, 민간 기업 조직들이요. 자, 중국 시장에 진출하실 때는 중국 현지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들을 설립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조인트 벤처들이 이제 이익을 내게 되면 사실상 그 지분 투자 비율, 예를 들면 50대 50이다 그러면 50%는 중국 기업들에게 이제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결산을 또 해서 또 세금도 중국 정부에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익 자금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산업 수익성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로존의 본사 조직들을 둔 다수의 유럽 그 민간 기업들은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수정된 내생적 성장이론 Modified Endogenous Growth Theory의 대표적인 A가 억제됨으로 해서 약간은 경제 성장률이 좀 정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반면에 중국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통합도 되어 있고 재정 통합도 되어 있어요. 이런 최적 통화 지역의 장점들을 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2025 정책 등의 전략적 무역 정책들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전자기업의 하이얼이라든지 또는 이제 디스플레이 기업의 그죠? BOE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배터리 업체인 이런 그죠? 전기 자동차 관련 신사업들도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 CATL 그리고 전기 자동차 비즈니스와 그 배터리 비즈니스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BRE 이런 업체들이 다 이런 또 다수의 또 디스플레이 업체들, 전자 업체들
이런 자동차 업체들 등이 이런 중국 정부의 전략적 무역 정책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정부는 이런 국가 내셔널 챔피언들을 육성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공무원들이 이런 중국 업체들 중에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업체들은 구조조정을 시키고 그 중에 좋은 업체들을 이제 발전을 시켜서 내수 시장에서의 이익 기반들을 확보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전략적 무역 정책들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활발히 활용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PPP 조정 기준 중국의 GDP가 일부 경제들에 의하면 미국 GDP보다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재정정책 자금들과 통화정책 자금들이 이제 전략적 무역 정책들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에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이제 단기 순이익 금액들을 올리면서 이걸 이용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마케팅 자금들이라든지 이런 기술 개발 자금들이 이거 단기 순이익들을 활용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던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자체가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의 견제로 최근 경제 성장을 조정을 겪고 있죠. 예를 들면 전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죠? 하이얼이라든지 화웨이 등이 있는데요. 이런 특히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핵심 장비들이라든지 핵심 기술들이 중국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경로를 미국 정부가 억제를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이 이제 성장하는 속도를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관세 정책이나 이런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이용해서 중국 기업들의 빠른 자동차 기업들이나 전기자동차 기업들이나 배터리 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억제하고 있죠.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억제하거나 또는 관세 정책 등을 이용해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 수준들을 낮춰서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최근에 EU는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근데 EU는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또 이제 자체 관세 정책이나 이런 약간은 그죠? 뭐 수입 쿼터 제외 등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중국 업체들을 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경우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 Modified Endogenous Growth Theory의 대표 주장자 A가 미국의 견제도 받지만 지금 이제 유럽 또는 EU의 견제도 받고 있죠.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여러 국가들에 의해서 여러 국가들 미국, 유럽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근저로 조정을 받으면서 인적 자본의 축적, 물적 자본의 축적 및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간의 상호작용들이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는 미국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미국의 다른 EU 국가들이나 전 세계 국가들에 의해서 좀 조절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 국가가 미국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강한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유로존 지역의 유로존이나 이제 EU 지역의 국가들의요 그런 경제 성장률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계 신용평가회사들, 영국계 피치는 힘이 크지가 않아요. 주로 미국계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하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등이 이제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여기서의 각 국가별 채권 신용등급을 결정해 주는 거에 따라서 유로화를 받을 수 있는 통화정책적인 어떤 여력이 결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결정을 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 역시 최근에 미국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 국가들의 어떤 경제성장률들을 조절하는 강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 및 저희가 이제 최적 통화 지역 이론, Optimum Currency Area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빠른 편이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이고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통화 정책이 유기적으로 흑조 체제를 이루면서 잘 회복을 하였고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로존은 이제 유로존이나 EU 지역은 경제 성장률들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느렸어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 및 최적 통화 지역 이론으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의 행복 그리고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